내가 많은 정보를 얻고 네. 그래 이건 맞아 X3야 넌 내 차가 돼야 돼 딱 샀어. 네. 사고 나서 평가. 정말 좋은데 이건 진짜 단점이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에는 이 마감들이 좀 저렴해 보이기는 해요.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긴 하죠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더 여기서 결정적인 건 GLC가 20인치고 X3 같은 경우 19인치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GLC가 더 안 좋아야 되는데 고속 승차감, 잔 요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X3보다 더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X3 20i 맞죠? 20i? 네, 맞습니다. 네, MSP 차량을 가지고 차주 인터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경쟁 차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왜 X3 선택했는지 한번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뒤에 지금 GLC, 아주 대표적인 경쟁 차종이에요. 네네. GLC AMG 라인이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또 같이 GLC까지도 시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X3를 구매한 이유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차량 금액이 얘가 지금 7천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차량 금액이라면 구매할 수 있는 이제 차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결정장의 헬이에요. 그냥 뭐 국산차로 봤을 때 뭐 G80도 있고 G980도 있고 뭐 GLC 그 다음에 Q5 그리고 E클래스 5 시리즈 뭐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X3를 구매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일단은 제가 G80을 타면서 그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아, 그 전차가 G80이었죠? 네네. G80. 일단은 그 운전할 때 보타에 대한 부분이 뭐 안 그런 차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G80, G90 제네시스 라인은 보타에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그런 보타의 불편함이 있다. 네, 소나타 그랜저는 차라리 그 정도 금액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탈 수 있는데 아, 기대치가 없으니까. 네, 제네시스 라인을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사는데 내가 운전하기 불편해.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신 사고 싶지가 않았다. 일단 그래서 수입차로 본 겁니다. 근데 경쟁 차종이 많아요. 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차종들이 많은데 굳이 이 X3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금액적인 요소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현금 구매로 할 게 아니고 리스로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 납입료가 좀 저렴한 거 위주로 좀 알아보긴 했었는데 X3가 좀 차량 대비했을 때 물론 차량 가격은 크지만 월 납입료가 굉장히 좀 합리적이었다. 그거는 당연히 뭐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리스라는 상품 자체가 네. 잔존 가치가 높다 보면 월 납입료는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 5 시리즈를 물망에 올려놓긴 했었는데 5 시리즈는 기존에 제가 탔었어가지고 5 시리즈 이제 그 전 세대 모델을 네. 탔었죠. 똑같은 차를 또 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들이 계속 궁금하냐면요. 지금 X3가 인기가 많기는 많아요. 근데 BMW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할인을 많이 받고 구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입차잖아요. 할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할인을 거의 안 하는 이 X3를 선택한 데 있어서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요새 영상이 너무너무도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조금만 찾아보면 차량의 장단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차량이었다. X3의 전체적인 이제 평들이 좋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소재나 뭐 이런 마감들? 마감들이 좀 허접하다 이 정도였지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차는 거의 없었다? 그러면 반대로 뭐 Q5라든지 GLC라든지 뭐 이러한 차량들도 뭐 직진성이라든지 운행 성능이 나쁘진 않거든요. 대표님께서 안 그래도 Q5를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었는데 아우디는 제가 타기에 조금 용기가 안 났다? 아,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네네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경쟁 차종 GLC를 구매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타보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일단 와이프가 지금 벤츠를 또 타고 있고 저도 기존에 벤츠를 또 탔었어가지고 전에 이 X3가 유독 타고 싶었다 그냥 딱 그 이유입니다. 저는 신중을 고려해서 산 거기 때문에 진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X3 시승 영상이라든지 혹은 X3에 관련된 모든 영상들을 한 몇 개 정도 봤죠? 아니 쇼츠까지 합치면 한 100개 넘게 본 것 같고 그냥 길게 시승이나 이런 차량에 대한 리뷰는 한 40개?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BMW 영업사원들보다 이 X3에 대한 정보, 장단점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알고 샀어요. 내가 많은 정보를 얻고 그래 이건 맞아 X3야 넌 내 차가 돼야 돼 딱
샀어. 네. 사고 나서 평가. 정말 좋은데 이건 진짜 단점이었다. 유튜버들도 이건 얘기 안 해줬다라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감춰져 있다? 일단 제가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를 잡아낸 건데 대부분 X3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베이스 모델로는 시승을 거의 안 해요. 저는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영상이 좀 더 많이 유익하기도 했는데 M 스포츠도 아닌 그 위에 거 프로 모델로. 프로로.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차였는데 저는 당연히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를 딱 타보니까 스피커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졌고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고. 이거는 요즘 겨울이라서 제가 더 느끼는데 원격 시동이 안 됩니다. X3 안 돼요, 그게? 이게 원격 시동이 구독 형식으로 돈 주고 사야 돼요. 얼마예요, 돈이? 일단 한 달씩 끊으면 24,000원. 너무 비싼데? 24,000원이면 내가 와서 그냥 시동 걸지, 차라리. 이게 또 애매하게 잘 짠 게 3년으로 하면 30 얼마, 평생으로 하면 50 얼마 뭐 이런 식입니다. 평생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차를 2, 3년 안에 바꾸니까 3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3년에 30만 원이면 1년에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만 원꼴도 안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할까 말까 그것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트인데 제가 좀 살이 좀 찌다 보니까 시트가 좀 편한 차가 좋은데 시트가 옆에 보면 날개 형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몸을 좀 잡아주겠고. 네, 맞아요. 좋게 얘기하면 좀 잡아주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상당히 옆에 허벅지가 낍니다. 불편할 수 있다. 네. 이 볼을, 사이드 볼을 살짝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늘리는 장치는 지금 없네요, 보니까. 네, 타다 보면은 좀 늘어나겠지라는 생각으로 타고 있기는 한데 좀 불편합니다. 그거 빼고는 저는 단점은 일단 못 느낍니다. 저는 지금 느꼈어요. 지금 여기가 되게 언덕 고바위를 한번 넘어왔는데요. 악셀을 밟는데 좀 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커지죠. 네. 맞아요. 26년부터는 20 위에 30이 나오더라고요. 30 모델이 나온다. 네, 30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찾아본 거라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오, 그건 크다. 그래서 차량가액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따지고 보면 제가 주행거리가 아시다시피 뭐 1년에 10,000k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력면도 사실 거의 저는 정속 주행이라 이게 막 힘이 딸리는 걸 느낄 만한 구간을 거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아까 저런 구간들만 좀 피해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잠깐 타와도 승차감 자체가 예전에 BMW 같진 않아요. 부드럽고 좀 탄탄한 느낌. 차체가 BMW를 타보면 이렇게 땅땅해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GLC를 또 타보면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니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죠. 휠 사이즈가 몇 인치가 껴있죠, 지금? 19인치 돼 있어요. 그죠, 19인치 껴있죠? 노면에 대한 느낌이 바로바로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뭐 하드해요. 이게 차 유튜버님들의 말로는 차에 비해서 타이어 휠 사이즈가 너무 크다. 이거 18인치 들어가면 딱 적당할 것 같기는 해요. 기본적인 서스펜션은 이제 컴포트와 스포츠성을 같이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렇게 요철을 지나갔을 때에 대한 진동? 오죠, 솔직히. 네,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오거든요. 이 감각을 그대로 느끼면서 GLC를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X3에 대한 구매 목적은 복합적인데, 이 세그먼트 중에서는 그래도 X3가 독보적인 주행감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내 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었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에는 이 마감들이 좀 저렴해 보이기는 해요.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긴 하죠,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리스로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저는 일단 60개월 2만 킬로 기준으로 했고, 월 납입료를 그냥 70만 원대 중반으로 좀 맞추고 싶어서 선납금을 조금 넣었어요. 500? 500 정도 선납금을 넣고 70만 원 중반대. 77만 원 언더입니다. 근데 베이스 모델로 하면 엄청 싸지기는 해요. 60만 원대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내려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M스포츠를 초기 비용을 안 넣고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요, 한 80만 원 초반 되겠네요. 네네네, 그 정도 나올 거예요. 할인은 얼마 받았어요? 재구매 할인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 그 담당 본부장께서 특별 할인을 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X3 한 200이 기본인데.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출고되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 저는 근데 진짜 안 걸린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 한 달은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흰색 시트잖아요. 작년 8월에 넣어놓으신 분이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재구매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우리 박주영 본부장이 좀 우격다짐으로 계속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모카 시트는 좀 많아요. 블랙 시트하고. 근데 흰색의 베이지 시트는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옛말이네요. BMW 할인으로 산다, 그리고 바로 출고된다, 이건 옛말이고, 지금 X3 같은 이런 인기 차종들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은 굉장히 대기기간이 길다라는 거,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빠르게 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재구매라든지, 아니면 딜러사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옵션에 대한 설정,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조율들을 잘 하게 되면 그래도 빠른 출고 가능하다. 일단은 X3는 우리가 이렇게 시승을 해봤고, 이제 이어서 바로 GL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승하기 앞서 X3는 지금 19인치 휠이고요. 지금 GLC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하다할 수 있다. 좀 통통 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나죠. 딱 이렇게 보면은 X3가 확실히 좀 커 보이기는 해요. 차도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더 각진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유연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진 느낌이 나긴 하네요, 진짜. 그리고 GLC는 정말 매끈한, 유려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컨텐츠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차량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X3 기본 할인이 거의 없어요. 한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GL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또 A1 특가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1000만 원 이상 할인이 된단 말이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할인을 받게 되면 실제로 차량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만 실구매 가격에서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도 GLC가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차량 구매 예정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자, 가격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X3인데 벤츠를 타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을 완벽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럼 바로 GLC를 한번 타보고 느낀 점 바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가시죠. 차에 타보자마자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우아합니다. 지금 고급스럽긴 하네요. 확실히 왜 벤츠 하는지 알겠죠? 네, 일단은 X3보다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문이 가벼워서 열고 닫을 때 굉장히 좀 편하다? BMW 상당히 무겁거든요. 오, 좋네요. 그리고 지금 X3도 완전히 신차, 그리고 GLC도 완전히 신차이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일단 출발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핸들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 무게감이 더 있다.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X3는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범벅카 운전하는 느낌으로 핸들이 너무 가벼워요. 아, 그리고 시트에 대한 착자감은 뭐 비슷한데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이 넓이도 좀 비슷하고, 오히려 이 GLC가 조금 더 시트의 넓이가 좀 작다라고 느껴지고요. 야, 근데 진짜 확실히 실내에 대한 이 고급감은 X3를 타고 바로 GLC를 옮겨왔더니 이게 진짜 고급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GLC는 X3보다 한 단계 위에 업그레이드된 상위 모델인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하이그로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런 패널들, 그리고 여기에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 그리고 전체가 다 이제 대시보드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런 스티치 들어가고, 도어 트림도 되게 고급스럽고, 심지어 여기 시트 조절하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도 S클래스랑 동일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피커 커버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맞네, 이거 기본 스피커 아니잖아요. 부메스터잖아요. 이게 그냥 음향으로 전달해주는 음향감도 더 좋지만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인테리어에 대한 효과는 X3랑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뭔가 조금 더 고음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아, 이런 건 뭐야? 와.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럽지 않아요? 아, 실내 디자인은 뭐 진짜로 압도적이긴 하네요. 이렇게 세 발짜리 이렇게 있고. 세 발짜리, 이렇게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 두 차종 다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2000cc 이제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4기통. 뭐 좀 다른 게 좀 느껴지나요? 차의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조금 더 차가 무게감이 있어서 조금 안정감이 더 든다 그래야 되나? 아, X3보다 확실히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죠. X3는 약간 차가 잘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건데 차칫 잘못하면 차가 평 튀어나가는 느낌이라, BMW라는 차를 원래 타면은 모두가 다 느끼시겠지만 적응이 좀 필요한 차긴 해요. 보통 일반적인 차들이 보통 엑셀을 밟거나 핸들을 바꾼 다음에 아주 살짝의 딜레이가 있고 나서 움직이게 되고 속도가 나가게 되고 이러는데, BMW는 밟으면 밟는 대로 튀어나가니까 차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 GLC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맞긴 합니다. 운전을 막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시니까. 성향의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진짜. 와, 코너링 어때요? 코너링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출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데?
많이 나죠. 같은 4기통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일단 뭐 소프트웨어 자체를 조금 더 출력을 올려가지고 세팅을 한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GLC 같은 경우에는 저속 구간에서 이제 터보렉이라든지 뭐 그렇게 굼뜨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X3는 이제 밟는 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시내 운행할 때는 X3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차주분께 진짜 궁금한 내용입니다. 대표님께서 9G 트로닉 정말 싫어하시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변속하는 이제 그 변속기에 대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BMW X3 같은 경우에는 ZF8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9트론이 들어가 있는데 단수가 하나 더 많아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변속해야 될 그 자리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찾아가는 느낌이 좀 9트론이 많이 들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지금 부드러운 주행을 했을 때는 그걸 아마 못 느낄 거예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라든지 갑자기 내가 가속을 해가지고 앞차를 추월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이 9트로닉에 대한 이제 단점들을 좀 느낄 겁니다. 근데 민준, 아니 이게 차이가 20인치 휠이라서 막 딱딱할 거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승차감이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되게 좀 묵직하게 나간다? 무게감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공차 중량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X3가 내가 타봤을 때는 더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얘가 무겁고. 근데 반대예요. 1910이냐 1950이냐 뭐 작은 차이인데 GLC가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다 보니까 이제 작은 요철들 그리고 범프 구간 뭐 이런 승차감들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런 범프 거의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지금 100km 정도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풍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억제되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더 정숙하긴 한 것 같아요. 노면 소음도 덜 들리는 것 같고 저속으로 달릴 때보다 고속으로 달리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X3가 고속 주행에 대한 안정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GLC만의 특유의 이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차가. 속도감이 많이 안 느껴집니다. 운전할 때 시야가 되게 좋아요, 지금. 시야가 좋아요? 네, 시야가 X3는 앞에가 조금 이렇게 네모난 게 올라오는 느낌인데 지금 시야가 너무너무 편해요. 그냥 아반떼 운전하는 듯한 부담이 없어요, 운전하는데. 이 고속도로가 노면이 좋지는 않거든요. 요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X3를 샀을 때는 바로바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한 단계 더 걸러주는 느낌이에요. X3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타이어랑 서스펜션을 걸러준다라고 하면 GLC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와 서스펜션 그 다음에 뭔가가 하나 더 있어. 뭔가가 하나 더 이제 이런 요철들을 방어해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고요. 차가 쫙 가라앉아서 가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런 바운스 거의 안 느껴져요. 나는. 고속으로 가니까 차가 더 무거워졌어요. 그죠? 네. 또 단점을 좀 찝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X3보다 확실히 이건 좋다 뭐 이건 나쁘다 뭐 이런 것들. X3보다 지금 딱히 떨어진다라는 거는 못 느끼겠어요. 그렇다고 뭐 GLC가 뭐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소리적인 부분, 잡음, 소음, 그리고 지금 엉덩이로 들어오는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거. 이런 불쾌한 느낌들. 네, 이런 게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게 시트가 더 두껍나?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근데 두껍거나 하진 않아요. 더 오히려 X3보다 이 GLC가 더 얇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잔요철이 진짜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더 여기서 결정적인 건 GLC가 20인치고 X3 같은 경우 19인치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GLC가 더 안 좋아야 되는데 고속 승차감, 잔요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X3보다 더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좀 악셀을 또 이렇게 지그시 밟고 있을 때 이 가속감, 속도가 올라가는 이 느낌은 어때요? 힘이 많이 딸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도 없고 전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 꿀렁거림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못 받겠어요 지금. 그건 저속에서 좀 많이 일어나요. 네, 그건 저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라. 네, 미션은 진짜 X3가 훨씬 좋죠. ZF 미션은 명품이죠. 자, 그럼 이쯤 돼서 우리가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과 공간성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준, 뒷좌석은 좀 어때요? 일단 X3 뒷좌석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차가? 네, 좀 위에서 논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서 코너링을 할 때 이렇게 날렵한 느낌은 들지만 뒷좌석 사람은 앉아있기만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멀미가 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GLC 같은 경우는 무게 배분이 아래쪽에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묵직하게 아래에서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코너를 돌더라도 되게 스무스하게 슥 넘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저는 약간 이런 무거운 승차감이 훨씬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뒷좌석에 대한 그 요철, 그리고 충격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앞좌석은 느낌이 잘 안 난다고 하셨지만 뒷좌석에
쪽에서는 확실히 많이 나요. 아 그래? 엉덩이 쪽으로 잔요철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게 정말 많이 좀 느껴지고요. X3에 비해서 확실히 좀 튀어요. 엉덩이가 조금 통통통통 거린다? 라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들어갑니다. 공간성은 어때요? 공간성은 사실 휠베이스가 GLC가 훨씬 높기 때문에 GLC가 더 넓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헤드룸은 확실히 좀 넓으나 레그룸은 사실 손잡이도 그렇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넓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실히 송풍구가 2개, X3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편의사항들은 X3가 더 좋다. 왜 X3 제가 알아본다 그랬을 때 GLC는 얘기를 안 하셨지, 우리 대표님이? 그러게 왜 얘기는 안 했을까? 그때 할인이 이렇게까지 없었나? 그때는 없었죠. 할인해봐야 뭐 500, 600 뭐 이 정도 비슷한 할인이었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GLC 옵션을 좀 비싸게 주고 AMG 라인 산다면 9천이 넘어가는 차량 금액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심리적인 압박들이 있어요. 아 이거 거의 1억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니 뭐 그 정도면 또 다른 대안도 열리니까. X3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대 딱 이러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GLC가 아방가르드가 있고 AMG 라인이 있잖아요. 아방가르드는 또 8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할인을 받으면 X3보다 저렴한 금액에 구매가 가능하고 상위 모델인 AMG 라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9천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지금과 같은 1,000만 원 넘는 프로모션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X3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선택하기 전에 이 GLC랑의 비교 그 절차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두 차량을 모두 다 타보시면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호불호라 사람들이 다.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좀 길이 안 좋죠. 평소 그냥 제 운전 습관대로 넘어도 되는 거잖아요. 50km 정도로 한번 넘어보시죠. 방지턱을 넘어보면 확실히 깔끔하네요. X3가 아무리 컴포트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 GLC처럼 컴포트하진 않네요. 여기에서 코너를 한번 급하게 돌아보죠. 세게. 근데 확실히 다른 건 있네요. 미션 반응이 좀 꺼벙하잖아요. RPM을 좀 많이 쓰잖아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그러니까 미션이 좀 멍청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좀 스포티한 운행을 했을 때는 X3 파워트레인에 대한 그 세팅 값이 확실히 더 완성도가 높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이 GLC의 단점? 제가 하나 발견하기는 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이렇게 RPM을 좀 2000 이상 끌어당길 때 있죠. 이럴 때 엔진에 대한 음색이 있죠. 음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온다? 조금 더 카랑카랑하다? 뭐 이거는 이제 카랑카랑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엔진의 음을 선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승을 해봤잖아요. 이거는 마지막에 총평으로 남겨두고요. 일단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GLC를 먼저 타보긴 할 거거든요. 자, 뒷좌석에 대한 공간성은 이 정도 나옵니다. 일단 각도 자체가 굉장히 좀 직각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이 가운데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 느낌은 좀 개방감이 있어 좋고, 뒤에서 바라보는 이 시야 자체도 시트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느낌? 열선 시트, 그리고 부메스터, 스피커 커버,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마감들이 굉장히 고급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헤드룸은 이 정도 적당하죠. 뭐 낮거나 이렇게 특별히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닫으면은 더 좁아져요. 한번 닫아보자. 여기가 튀어나오네. 그러네. 여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협소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좀 있네요. 이런 부분. 자, X3로 바로 넘어가 보죠. 오,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각도는 비슷해요. 얘도 뭐 직각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허벅지에 닿는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자체가 좀 더 길고, 뒷좌석의 공간은 X3가 넓어. X3가 넓다고? 이게 더 넓어. 시트가 아무래도 이렇게 크다 보니까 뒤에서 앞에를 바라봤을 때에 대한 이 답답함?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있네요. 좁은 느낌이 조금은 있죠, 시트 때문에. 조금은 있어요. 근데 실제 공간은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뒷좌석에 대한 편의사항들이 굉장히 좋네요. 송풍 기능, 이렇게 3존으로 되어 있고, 뒷좌석 열선도 여기 표기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C타입 2개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편의사양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은 X3가 조금 더 좋다. 헤드룸 비슷해요. 근데 큰 차이가 나진 않죠. 어떠세요? GLC가 더 좋아요? X3가 더 좋아요? 뒷좌석 시트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X3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좀 더 편하죠? 아주 미세하지만 살짝 뒤로 가 있고 진짜 아주 한 미세해요. 5도 정도? 뒷좌석은 조금 더 편하다.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해요. 난 뒷좌석이 편해가지고 X3를 살래, 이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미세하게 좀 더 좋다. 아주 미세합니다. 네. 자, 우리가 SUV잖아요. 트렁크 공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죠? 패밀리카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짐이 좀 있나요, 새 차인데?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래요?
네, 뭐 이렇게 큰 짐도 실어놨어요. 선물 받은 거를 안 꺼내가지고. 야, 이거 딜러가 진짜 참 능력이 좋네요. 박준엽 본부장입니다. 박준엽 본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GLC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트렁크를 열었을 때는 번호판이 사라집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 네. 이야, 트렁크 공간은 뭐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지만 GLC가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벌써 열리는 것만 봐도 더 높게 열리잖아요. 많이 실어라,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세팅 차이 아니야. 네, 아무튼 높게 열리고 더 넓습니다. 네, 트렁크는 GLC 압승. 그리고 대표님 좋아하시는 거 머플러. 아, 그러네. 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이거? 아, 가짜든 진짜든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아니. 막혀 있는데. 가짜든 진짜든 의미가 없고 그냥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게 일단 머플러가 있다. 그 정도로 후면부에 대한 이제 모습들, 네, 디자인을 고려해서 만들었다. 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후면부로 봤을 때에 대한 완성도는 GLC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X3를 네. 구매하셨잖아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면 판매량이 그만큼 검증이 된 차량이다 보니까 잘하셨는데, 이 차를 선택하고 나서 GLC를 타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차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고. 네. 더군다나 지금처럼 할인이 좀 크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를 해봄직하다. 비교를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무조건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는 진짜 호불호라. GLC가 비교해 볼 만한 차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신차가 7,500만 원짜리, 네, 그리고 9,100만 원. 근데 여기에서 공식 할인을 비교해 보자면 최대 맥스로 할인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200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GLC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일시적으로 최대 할인하는 게 지금 1,300만 원입니다. 일시적인 할인인데 재고가 있었을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시기가 벤츠가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잖아요. 올해를 지금 마감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재고에 한해서만 1,300만 원의 할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재고가 소진이 되게 되면 할인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프하게 보면 1,0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1,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실구매 가격이 7,000만 원 후반대로 떨어집니다. 이 GLC가. 그리고 이 X3는 실구매 가격이 7,300만 원. 그러면 실구매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꼭 비교가 필요한 거죠. 오늘 그래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요, 이렇게 좀 작은 차이들이 납니다. 뭐 큰 차이라면 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 GLC가 비싸다라는 이유로 그냥 구매 목록에서 그냥 배제하고 무조건 그냥 저렴한 X3만 선택할 게 아니라,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차를 선택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알홍보 저희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무조건 GLC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할인을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래서 X3를 산 거를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후회하진 않습니다.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